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나의 소망을 담은 책가도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수업은 첫 번째로는 우리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를 잠깐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민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학생들이 제작했던 작품을 예시로 한번 보여주면서 이번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업 공지를 좀 할게요. 온라인 등교랑 등교 수업을 계속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고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 정말 되게 막 귀찮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아. 미술은 특히나 실기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크지만 재료나 이런 거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미술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수행평가 여러 가지를 조금 섞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일시정지 해놓고 뭐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약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수행평가 두 번째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행평가 1인데 이번 주는 수행평가 두 번째 나의 소망을 담은 책가도 활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채색을 들어간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채색 도구가 집에 있는 학생이면 모를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채색 도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채색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채색 없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두 번째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먼저 첫 번째 미술 시간에는 민화를 이해하는 시간,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미술 시간에서는 마인드맵으로 나의 소망과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건 진행할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캠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 때는 뭘 해야 되냐. 수행평가 첫 번째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완성해야 됩니다. 아마 스케치를 막 다 완성하지도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제가 미술실을 열어 놓을 테니까 미술실에 잠깐이라도 와서 못다한 거 조금만 더 손을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거 독립운동가 초상화 완성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첫 번째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주 온라인 수업엔 또 뭘 할 거냐면 이제 책가도 수업을 계속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소망을 담은 책가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번 주 두 번째 미술 시간에 마인드맵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한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서 나온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쯤 되면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종이를 나눠 드릴 테니까 집에서 실시간 캠을 켜고 잘 참여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때는 이제 또 등교를 하겠죠. 그래서 등교를 하면은 이제 요 책가도 스케치한 거를 채색해서 거의 완성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되게 많이 찍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하고 페이스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사진을 찍을까요? 오늘 민화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내가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을까?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좋아서 또 입맛을 다시고 싶어서 뭐 배고프니까 네, 이거 청어회입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 맛있는 횟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저희 미술실 사진이죠. 이거 제가 왜 찍었을까요? 이거 이 가구를 작년에 제가 맞췄는데 너무 잘 맞춰서 내가 맞췄지만 너무 주문 잘했다 뿌듯해서.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작년 저희 반 학생들이랑 했던 건데 네, 축하하는 기념으로 학생들의 생일을 정말 축하한다는 그런 저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가 엄마예요. 얘가 이제 아들이고 얘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막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 순간이 너무 귀여워 놓치기 싫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그럼 왜 사진을 보통 찍나요? 저처럼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너무 좋고 맛있었고 행복했고 뭐 이런저런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경험들을
추억하고 싶기 때문에, 또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까요? 미술 시간이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카메라가 하던 일을 미술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19세기에 이제 딱 발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카메라로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었던 거, 기억하고 싶었던 거,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거를 다 카메라로 찍었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그림으로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사진이 했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사진이 미처 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뭘 상상하나요, 여러분? 아, 뭔가가 뭐 먹고 싶다. 왜 자꾸 먹고 싶다는 그게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의 소망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의 상상, 이런 것들도 이뤄지지 못하지만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작품을 보면 십장생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십장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욕하는데 많이 써본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십장생이 뭐냐면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십장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아있는 이 학, 사슴, 이런 소나무, 뭐 해, 그다음에 바위, 뭐 물, 그다음에 구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자연적인 것들도 불로장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은 이 시대 때 왜 그렸냐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로장생하고 싶은 이 마음을 마치 부적으로 쓰듯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보면은 어변성룡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그림 뭐가 보이나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뭘 바라보고 있죠? 해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에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물고기 어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자 많이 아나요? 어가 물고기 어자인데 변이 변하다. 그 다음에 성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변성이 뭔가 이제 변하여 이루어지다 라는 뜻인데 용자가 있죠. 용이에요, 용. 상상 속의 동물인 용. 그러니까 물고기가 용이 되는 그림을 어변성룡도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요 물고기가 열심히 거친 물살에서 막 헤엄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의 동물인 용도 비닐이 있죠, 비닐. 물고기에도 있는 이 비닐. 요것처럼 물고기가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용이 되어 날아간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용으로 변한다. 왜? 거친 물살을 헤엄치면서 열심히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출세한다, 장원급제한다, 뭐 과거에 합격한다, 약간 요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어변성룡도를 합격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까? 이런 소망을 담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에 남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다뤄볼 민화라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민화란 궁중 속의 화가가 아닌 익명의 화가가 그린 작품들을 말합니다. 민화라는 한자를 한번 뜯어보면은 화는 이제 그림 화자겠죠. 근데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백성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다, 서민이 그린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서민으로 구분을 해야 됐을까? 당시 조선시대 때는 그림이라는 것을 궁중에 소속된 화가들이 그리는 걸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런 궁중 화가가 아니라 서민이 그린 거기 때문에 민화라고 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민화라고 구분을 할 만큼 당시 조선시대 후기 때는 서민들이 그린 작품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궁중화가가 아니라서 이제 그림의 이름이 이제 안 남아 있죠. 우리가 아는 궁중화가는 뭐 대표적으로 뭐 김홍도, 진윤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궁중에서 소속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림 그리는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민화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그린 거다. 그래서 주로 왜 그렸냐면 집안을 장식하거나 누구한테 그림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많이 제작됐어요. 그림은 우리가 상상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상징성을 지닌 그런 그림들. 너 오래 살아라, 너 장수해, 아니면 너 과거에 합격해라, 너 출세해라, 약간 요런 상징을 담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지인들에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집안을 꾸미기도 했던 그런 용도로 민화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아, 난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 아, 난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상징성을 지닌 물건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그림 보면 여기에 뭔가 책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알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정물들도 꽤 많이 보이죠. 근데 뭔가 되게 고급져 보여.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요런 골동품이나 요런 귀한 것들을 집에 가지고 있다. 난 요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민화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그림. 이거는 호작도라고 해서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이제 까치가 소식을 가져온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때 좋은 거를 뜻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까치는 서민이고 호랑이는 탐관오리였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탐관오리를 풍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도 요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거는 이제 모란도라고 해서 모란이라는 꽃을 그린 작품이죠. 요 그림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 딱 봐도 여기 꽃이 엄청 크고 색깔도 막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엄청 다채롭죠. 그래서 크고 화려한 이 모란이라는 꽃은 부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부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나 좀 부귀해지고 싶다, 부를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 모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서 내 집에 장식하거나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너의 집안에 부귀영화가 있길 바랄게 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우리가 수행평가로 다뤄볼 책가도라는 작품이에요. 다 책이 있죠. 공통적으로. 책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된 그림을 책가도라고 하는데 책가도란 도대체 뭘까?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책가도에는 무조건 책장이나 서책이 나온다. 근데 책장은 뭐 나중에 점점 생략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책이 나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문방구, 그러니까 문구용품과 골동품, 화훼, 그러니까 꽃이나 식물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 등을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들이 전부 다 책가도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왜 나왔을까 도대체? 원래는 책가도라는 게 사실은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 시기쯤 되면은 다양한 그런 수입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제 유행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정조 때문에 책이 중심이 된 거죠. 그런 정물화에 서책이 중심으로 된 게 바로 책가도입니다. 그러면 정조는 왜 이걸 강조했을까? 정조는 문치주의를 추구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학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학문, 그 학문 말고 학문, 여러분.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런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 뒤에 병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병풍에 일월오봉도라고 해서 요런 거. 일월오봉도 이제 요런 그림. 그러니까 해와 달이 같이 있는 요런 그림. 왕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요런 게 보통 왕의 자리 뒤에 오는데 정조는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건 바로 공부야. 학문이야. 그래서 이런 책가도를 뒤에다가 걸어놓을 만큼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이런 책가도가 유행을 하니 이게 서민층으로도 점점 확대되어 나갔겠죠. 그러니까 서민층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문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선비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을 과시하고 싶다. 또는 우리 집을 나도 이렇게 왕처럼 장식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점차 서민층으로 확대되어 나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때부터 민화가 유행하기는 했지만 이 책가도가 특히 많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이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서양 회화의 특징은 원근법, 그러니까 투시 원근법과 명암법을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들.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기의 그런 그림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같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사진처럼 입체적인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기법이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양화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원근법. 원근법이 뭐예요?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내게 해주는 그런 법칙인데 서양에서는 투시 원근법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투시 원근법은 점, 소실점을 중심으로 선들이 이렇게 펼쳐나가서 그 안에 물체를 집어넣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가까운 데는 크고 뒤로 갈수록 그럼 점점 작아지겠죠. 이런 투시 원근법이 서양에서는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의 가까운 면과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각도가 바뀌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투시가 적용되어서 굉장히 가깝고 먼 입체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책장에 가깝고 먼 부분, 그러니까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책가도에서도 원근법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 근데 서양 회화와는 조금 다른 점이 역원근법과 다시점을 사용한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가도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원근법이기는 원근법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각형 지금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로 갈수록 뒤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역원근법은 이게 아니라 뒤에서 앞을 바라본 느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면적이 더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원래는 먼 거리에 있으면 그게 작게 그려져야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넓게 보이는 그런 걸 바로 역원근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점은 뭐냐면 많다.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다양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뭔가를 바라봤을 때 시점은 하나겠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거나 뭐 왼쪽에서 뭐 오른쪽을 바라보거나 이런 식으로 시점은 하나인데 다시점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시점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원근법. 이쪽을 보세요. 분명히 책인데 우리 눈에는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쵸? 근데 투시가 약간 요 면을 보세요. 뒤로 갈수록 더 커져. 그쵸? 면이 더 커지죠?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책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뒤로 갈수록 면이 이렇게 커지죠? 그쵸? 이렇게. 이런 걸 바로 역원근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점은 요걸 보면 지금 윗면이 요만큼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살짝 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요런 안경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정면에서 바라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시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에 합쳐져 있죠. 이런 걸 바로 다시점이 적용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알려주는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굳이 얘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양 회화, 특히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약간 이런 표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가라는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가도 작품들을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보세요. 보통 다들 공통적으로 책이 들어가 있죠. 책이 다 들어가 있고 책 위에 여러 가지 문구들, 그 다음에 뭐 꽃이나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앞서 말한 그런 상징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사슴, 불로장생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런 문구류들, 붓도 그렇고 이런 두루마리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선비의 모습, 이런 걸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과일처럼 보이는데 그 우리나라 그림에서 이런 과일, 특히 씨가 많은 과일들이 나오는 거는 보통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자식들을 낳는 게 되게 좋은 거였잖아요. 너희들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애들을 많이 낳아서
번창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꽃, 아까 이 꽃 뭐라 그랬어요? 모란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책 사이에 이제 이런 모란꽃을 넣어서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귀 영화도 누리길 바랄게. 약간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 가지는 이것도 다산을 상징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가 있길 바랄게. 다산을 하기를 바랄게. 출세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은 너의 집안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약간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책들이 있고 선비의 그런 공부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뭐 안경이라든지 책도 있고, 요거 오이, 오이도 역시 씨가 많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에서도 비슷하죠. 책이 많이 있고 선비를 상징하는 이런 문구류들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그릇 안에 과일이 있죠. 포도가 있어요. 포도도 뭐예요? 씨가 굉장히 많은 과일이죠. 그래서 포도 역시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식인 거예요. 민화는 보통 특히 책가도는 책이 중심이고, 책 주변에 다양한 이런 문구류들과 과일이나 꽃이나 아니면 곤충들을 넣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염원했던 그런 소망들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행평가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책가도를 그려보는 건데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사실은 뭐 다산을 염원할 필요는 없는 나이잖아요. 그쵸? 뭐 지금 뭐 애를 낳을 수는 있긴 한데 애를 낳으면 정말 큰일이 되게 아무튼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살 빼고 싶다든지,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뭐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다양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림으로 담아서 현대적인 책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이번 두 번째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행평가 제목 뭐라 그랬어요? 나의 소망을 담은 책가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각자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막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보면 막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어.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소망을 담은 거. 그 다음에 이 학생. 또 책이 이렇게 크게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점을 맞았어.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드러낸 거죠. 이 학생도 이제 이 책장 안에 돼지저금통도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뭐 집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기타가 크게, 이게 베이스죠. 베이스가 크게 있는데 이 학생은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나는 훌륭한 베이스 연주자가 되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이 학생은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뭔가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라 나중에 이쪽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학생 그림 한번 볼게요. 이 학생도 뭐 책장 안에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를 돼지저금통이 되게 크게 상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과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과학 수업을 되게 재밌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고양이도 잘 키우고 싶고, 복숭아 장수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를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되게 상징적이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약간 다른 학생들과는 형식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학생도 보면은 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상징하는 물건들을 다 집어넣었어. 요 방송 그 편집 이거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거랑 뭐 카메라도 있고, 여기 SBS 이렇게 써진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대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물론 매우 중요한 거. 아무튼 이번 두 번째 수행평가로 하게 될 게 바로 이런 작품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담은 상징물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책가도를 재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책을 이렇게 받침이나 아니면은 책장에 뭐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거나 책을 쌓아서 그 위에 물건을 또 쌓거나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책가도의 그림들을 참고를 하면서 이 구도를 따라해서 그려보면 아마 조금 그림 화면을 구성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고 책가도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볼 수행평가 작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요거 오늘 이 시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 두 번째 미술 시간에는 마인드맵으로 나의 소망과 좋아하는 것 탐색하기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인드맵 뭔지 알죠? 중심 단어를 가운데다가 딱 써놔. 그러니까 나의 소망 이렇게 써놓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써놓고 나의 소망 저의 소망을 한번 써볼게요. 남자친구가 갖고 싶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죠. 나는 미술을 많이 배우고 싶어. 그래서 화가가 될 거야. 화가가 되려면 일단은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가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또 뭐 다른 것도 공부를 하고 싶고 뭐 문학이라든지 영화도 공부해보고 싶고 그럼 영화를 상징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아까 어떤 학생이 그렸던 것처럼 그 슬레이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필름이라든지 또 미술을 상징하는 건 또 뭐가 있을까? 붓 있고 내가 맨날 입고 다니는 앞치마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나의 소망과 관련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물건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치하기 전에 그 물건들 중에 뭘 그릴지 한번 추려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인드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장이나 A4 용지를 준비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해 두면 되고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이 잘 보일 수 있게 캠 각도를 잘 조절해 둬야 되겠죠. 이게 다음 시간 준비물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오픈 채팅방 있는 거 알죠? 거기에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